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5개 산업단지를 앞으로 2년 동안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포항 철강 1, 2, 3단지와 포항 4 일반 산업단지, 대송면 제네리 준공업 지역에 입주한 500여 개 중소기업으로 앞으로 제한 경쟁 입찰과 수의 계약을 통해 공공 입찰에 우선 참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한편 이번 지정은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지역으로는 첫 사례이며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단지가 지정된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울진에서 어젯밤 산불이 또 발생했습니다. 산불 진화대와 공무원 등 200여 명이 밤샘 진화에 나서 불길을 잡았는데 하마터면 큰 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산불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데 불법 소각행위나 실화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울진군 기성면의 한 야산에서 어젯밤 10시 30분쯤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진화대와 공무원 등 280여 명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여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주변이 험한 산악 지역이어서 대형 산불로 번질 뻔했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아 다행히 산불이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다 이거 산악 지대로만 있다 보니까 밤에 바람이 불었으면 인근 지역으로 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송이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데 그런 큰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감식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발화 지점 인근에 마을이 없고 인적도 드물어 산불 원인 규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겪었던 울진군은 산불 실화자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을 겪으면서 다시는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산불 실화자는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 처벌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에 올 들어서만 포항과 경주 등지에서 5차례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2개월간 경북 동해안의 강수량도 지역에 따라 10에서 40mm에 불과하고 다음 주 주말까지도 비 소식이 없어 산불 발생 위험 지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과 경주에서 산불과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쯤 포항시 장기면 신계리 야산 정상 부근에서 산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어제는 신광면 단독주택 보일러실에서 불이 났고 죽도동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에서 불이 나 적재돼 있던 가구가 탔습니다. 경주에서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천북면 동산리의 한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산불위험 예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대형 산불과 동시다발 산불 등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지점과 시점을 예측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 정보를 수집 분석해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도를 제작하고 무인기와 위성 영상을 활용해 2차 피해는 물론 산불 발화 원인에 대한 감식도 실시합니다. 어제 경북 동해안에 해녀가 급감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해녀들이 어떤 작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지 또 어떤 고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물질을 한 횟수는 평균 40년이 넘어 고령화가 심했고 미역과 성게가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북 동해안 해녀의 고령화를 말해주듯 물질을 한 횟수는 40년 이상이 64%로 가장 많고 평균도 40년이 넘습니다. 한 50년 넘었죠. 그럼 여기서 제일 오래 하신 축이 아니, 더 있어요. 더 연세 많은 분들 있어요. 월 평균 작업 일수는 7.1일로 하루에 평균 3.5시간 일하고 계절별로는 여름과 봄이 성수기입니다. 고된 작업 탓에 근골격계 질환과 귀통증, 어지러움증 등 만성 질환도 많습니다.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 어깨마다가 다 아파요. 막 성기를 깔락하면 이 어깨부터 해가 이
팔이 다 아파요. 해녀의 수입은 미역이 가장 많고 성게, 전복, 해삼 순입니다. 요즘 해녀 생활을 하며 가장 힘든 건 수산물 도둑 채취와 바다 환경 악화입니다. 다이브 때문에 큰일이에요. 불법으로 채취한 사람들. 밤에 우리가 보쳤어요. 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는 잠수도구 구입비와 의료비 지원, 은퇴수당 지급 등을 꼽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의료비 관련된 거죠. 저는 상관없는데 이 노령화 되시는 분이 많아서 그리고 병원비 많이 드니까 치료 못 받다 보니까 난청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늙어가시거든요. 이번 조사는 경상북도가 지난해 해녀 1,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면 정부가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으로 109만 대의 보일러를 바꿨는데 환경부는 올해 지방비를 포함한 5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만 대의 보일러 교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보일러는 열 효율이 높아 연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대기오염 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7분쯤 경주시 간포읍 남동쪽 15km 해상에서 29톤급 어선과 1,600톤급 상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선 앞부분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해경은 어두운 야간 시간대에 사고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대학교 지원은 이제 교육부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최근 정부가 밝힌 지방대 지원체계 개편 방안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개편안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경북에서 처음 가졌는데 지역대학들의 속내는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구미 금호공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예산 중 절반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2조 5천억 원의 대학 지원 예산 집행권을 17개 시도단체장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대학 지원 체계가 정부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바뀌는 큰 폭의 개편안을 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경북에서 첫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에 와서 지자체하고 논의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번영이 된 거는 교육열로 인해서 인재와 두뇌의 힘입니다. 그런데 대학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데 너무 지방대학이 지금 힘이 든 상태라. 경상북도는 지방에 상당한 예산 자율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인 지역교육 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지역대학의 교육과정을 기업과 공동 설계하고 분야별로 특성화해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기관으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 광역비자를 도입해 해외 우수 대학원생과 고등학생을 지역에서 직접 영입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한 학생들도 취업을 하면 이 친구들이 2년만 근무하면 대학 수준의 월급을 받고 또 군에 갔다 오면은 우리가 상여금도 지원하고. 하지만 지역대학들의 속내는 다소 복잡합니다. 안동대는 경북 유일의 종합국립대 지위가 흔들리면서 인문학과 순수 예술 분야의 학과 폐지 압력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이 국립대학만이라도 인문학이나 기초학, 예술 이런 분야를 좀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총정원제를 해서 이 학생들은 좀 보호를 해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대학들은 지자체의 대학 지원이 4년제 대학에 쏠릴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위주로 그리고 일반대학 위주로 그리고 국립대학 거점 위주로 간다면 전문대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전문대학에선 특히 신입생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계 중고등학교와 기존 전문대학 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것은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 직업교육의 단절적 현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교육청에 계시는 분은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대학들을 느슨하게 묶은 경북연합대학까지 구상 중입니다. 대학 지원 체계가 큰 폭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 지역 대학 간의 물밑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가정학습 출석 인정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40일로 축소해 운영합니다. 가정학습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학교 수업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또는 심각인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자가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를 마련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개선이 필요한 65살 이상 420여 명입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밴드형 활동량계와 혈압계, 화면형 AI 스피커 등을 통해 운동과 혈압, 혈당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도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10개 이상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2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은 환경부가 2019년부터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으로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했는데 경상북도는 지난해까지 소규모 사업장 1,046곳에 1,05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주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신규 이용자 1,10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노인 보행 능력 향상과 시각장애인 안마,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등입니다.